많잖아요. 감자탕 먹는 게 서산에서 이렇게 뭐 쭉 있잖아요. 이런 거 좋네. 이런 거 이 양식. 그럼 이런 거 따다 쓰는 거야. 이런 거 쓰고 이렇게 쭉 있잖아요. 여기 보면 양식이나 이런 거 좋은 거 많잖아요. 이런 거 쓰고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쓰는데 아이디어가 없어. 그럼 이미지를 가. 이미지 가면 여기 내가 조금 와닿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조금 생각하던 그런 양식 같은 게 좀 있으면 이렇게 보고 이런 거 이런 거 좀 이렇게 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이거 HWP로 만들려면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이런 제안서들 있죠. 기관들 보면요, 그 자기네들 쓴 그 기관들 있잖아요. 교육기관들 뭐 무슨 진흥원 농촌 뭐 여기도 종합센터 귀농 뭐 이런데 가 보면 지금 자기네들이 그 기관에서 제안 받았던 그 내용들을 그대로 올린 것들이 무지 많아요. 그래가지고 공지사항 해가지고 강의 뭐 열립니다 해가 첨부파일 해가지고 그 업체로부터 받았던 그대로 HWP, PPT 다 올려놨거든. 노다지. 이게 그런 정보들이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개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공식 의무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올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 담당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올리는 거지. 그럼 업체 노하우가 다 공개가 돼 있는 거야. 요즘에는 받을 때요 오픈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오픈하겠다는 오픈. 그래서 정말요, 저 가면 그 공지 사항으로 해가 올린 거 보면 첨부 파일로 해가지고 강의 커리큘럼부터 뭐 제안서 그런 게 다 올라와요. 그런 거 한 몇 시간만 구글링 하면 뭐 나중에 그 다운로드 해가지고 파일 근데 올려놓고 아까 그 좋은 것만 발췌해서 따지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 좋은 거라는 거의 기준이 어떻게 돼요? 본인이 봤어. 네? 이게 본인이 이렇게 판단하는 게 없는데. 없으세요? 그때 달라요? 저는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저는 강의도 이때까지 똑같이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늘 이 강의도 저는 한 번도 이런 거를 PPT로 만들어 오면 이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다 보니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이거 절대 저는요 그냥 사진 다 찍어 놓고 나중에 리뷰하면서 보면서 그때 그렇게 했었지 하고 또 이게 이제 다음에 올 때는 PPT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강의도 저는 특허 내듯이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의가 맨날 그 하나 가지고 그냥 우려먹고 하면 재미없잖아요. 누군 그래요. 저보고 강의 자료 좋은 거 있냐면 나 없다고. 왜 없냐면 나는 그냥 그때그때 다르다고. 진짜 그래. 그래서 저는 그 강의가요 한 1000개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목도 다 다르고 그래 했던 거 안 써요. 왜냐하면 읽는 거 한 반 쓰고 또 새로운 거 넣고 그리고 또 오늘 뭐 어떨 때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게 하고 싶은 PPT를 안 써요. 그냥 이걸로 생각대로 그냥 쭉 하다 보면 이걸로 다음에 쓸 강의 교환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본인이 강의도 늘린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막 축적했다가 한 며칠 동안 또 내 나름대로 축적했던 것도 풀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만족도가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 디자인 리뷰회가 설계 완성, 설계 검증, 시제품들 테스트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제품이나 요 지금 하고 있나요? 그 제품이나 서비스 같은 경우에 보통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냐면 한 4개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 기술적으로 접근이 돼요. 첫 번째가 아까 그 보면은 여기 구매 발주할 때 그러니까 시제품 만들 때 이 구매 발주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 만들어져 있는 요소품들은 내가 같이 개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까지 개발하면 신뢰성도 없어지고 또 개발 기간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남이 만들어 놓은 거를 가지고 부품을 써요. 부품을 쓰고 그 다음에 이런 요소품들을 다 쓰는 거지. 그 다음에 뭐죠?
그 사이사이에 내가 제품을 이어주는 그건 내가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 설계하는 게 기구 설계인데 이 기구 설계를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여기서 설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자인 품평에서 여기까지 올 때 요소품들을 최대한 많이 쓰고 우리 재고품들을 많이 쓰고 공용화된 이런 모듈들을 최대한 기존 검증되어 있는 설계 모듈들을 갖다 쓰면은 내가 다시 설계할 필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소품을 쓴다는 것은 기존 걸 재활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내가 새로 이제 설계하는 것만 붙이면 되죠. 그래서 이걸 붙여가 설계 완성을 시키는데 이 요소품들이 보면 제품들은 보면 요소품들이 이런 배터리 팩, 아니 이런 펜이나 모터, 그 다음에 케이블, 그 다음에 PCB, 프린티드 서큐트 보드, 뭐 이런 PCB죠. 그러니까 유저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은 다 팔아요. 이런 것까지 내가 설계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요즘 그 요소품 중에 회로에 보면 이런 요소품 PCB들 있잖아요. 이런 PCB들이 맞는 PCB가 많이 나와 있어요. 아두이노 들어봤어요? 아두이노. 네. 그게 맞는 PCB라고 보면 돼요. 스마트폰으로 말하면 앱이 OS가 깔려 있는 스마트폰이라고 보면 돼요. 거기다 앱만 프로그래밍만 넣으면 지가 그 안에 센서도 있고 다 있으니까 동작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게 얼마냐 요즘? 10,000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맞는 PCB에다가 내가 소프트웨어 이런 회로 설계 이런 거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옛날에는 이 회로 설계를 다 했었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10,000원짜리 PCB 사가지고 내가 소프트웨어만 설계를 하면 이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 이런 걸 이 데이터 플로우 이런 다이어그램을 쭉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프로그램을 이 돌아가는 프로그램 이제 이 플로우 차트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플로우 차트를 쫙 그려가지고 프로그래머한테 시키면 돼. 내가 이거요 프로그래밍 일일이 배워가면 오탈자 나면은 프로그램 안 돌아가잖아요. 이런 것도 시키면 돼요. 이런 것까지 내가 설계하고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뭐하고 똑같느냐? 여러분들이 논문 쓸 때 1장부터 3장까지 여러분들 쓰잖아요. 근데 내가 단기간에 통계분석, SPSS, AMOS 막 이런 거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논문 그것도 작품인데 평생 가는 작품인데 그거 붙잡고 설계 통계 프로그램 돌리면 제대로 완성된 거 나오겠어요? 수백 번 그래도 돌려본 사람이 알겠지. 그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손으로 그냥 A4 용지 하얀 데다가 이렇게 규칙을 안 가지고 그냥 해도 요 프레임만 이렇게 어떻게든 대충이라도 구현해 주면 설계자들이 이 프로그래머들이 보고 프로그램을 한단 말이에요.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요소품들을 구매를 하는 거에는 이런 PCB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거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일일이 저런 것까지 설계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요소품을 선정하고 그다음 그 요소품들을 이어붙일 하드웨어적으로 기구 설계라. 기구 설계가 미케니컬 디자인이죠. 그래서 기구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안에 내부에 들어갈 회로 설계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까도 요소품 것 중에 다 거의 다 요즘은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듈화 돼가지고 시제품 만들 때는 양산이 아닌 시제품으로 시장에 알아볼 때는 내가 일일이 그 돈 들여갈 필요 없이 만들어져 있는 거에다가 프로그래밍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구 설계나 회로 설계도 어떻게 보면 안 하고도 만들 수가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요즘 기구 설계를 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조금은 스페셜하게 만들고 싶다. 그럼 기구 설계라는데 설계 프로그램도 요즘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요 사출이라 돼 있는데 이게 뭐 요즘 3D 프린터 있죠. 3D 프린터 그걸로 바로 자기가 설계해가지고 프린팅까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도색하고 조립되고 제품을 시제품을 만들어서 포장까지 해가지고 똑같이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회로도
옛날에는 이런 PCB가 아두이노라는 게 없을 땐 아트웍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드릴하고 라우팅하고 그리고 부품을 또 SMT라 해가지고 서피스 마운팅 단계를 또 해가 부품 막 이런 거 있죠. 그 전자 부품도 보면 막 지가 축축축축축축축축축축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죠. 동해물 가백하면서 그죠? 이렇게 축축축축. 거기 보면 뭐 산업 역군들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 반도체 부품을 로봇이 막 이렇게 장착하잖아요. 막 각도 돌아가면서 막 컨덴싱 그게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요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그 아두이노라는 프로그램 대명사가 됐어요. 아두이노가 그 원래 그게 저 스페인인가 이탈리아인가 거기서 만든 건데 그게 대명사가 돼요. 그래서 이런 단계를 다 그냥 기성품으로 대체할 수가 있다. 그래서 회로 설계도 필요 없다. 기구 설계도 내가 요소품을 가지고 그냥 기구 설계 최소의 어떤 설계만 하면 3D 프린트로 만들어서 해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설계도 내가 소프트웨어 설계도 요즘은요 그림으로 블록같이 이렇게 하면은 프로그램이 지가 알아서 해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디테일하게는 안 되지만은 이것도 내가 직관적으로 한 2, 3일만 교육받으면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제품 개발이 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왜? 요소품도 구매를 하고 기구 설계는 한 일주일 배우면은 그래서 어떻게든 조금은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회로 설계도 조금 부품 그냥 이 PCB 기존에 있는 만짜리 사가지고 프로그래밍을 소프트웨어를 배워서 하면 돼요. 그래서 기구 설계하는 방법을 보면 우리가 그 직관적으로 설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모르는 분들은 뭐부터 해요? 설계하고 바로 검증 제작해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자인 리뷰 단계가 전혀 없이 아까 디자인 리뷰 해가지고 아까 이제 구매 발주가 나가 시제품 조립 단계에서는 제품이 완성이 된 게 아니고요. 요걸 가지고 테스트를 하잖아요. 테스트를 했을 때 고객이 시제품을 가지고 성능 테스트도 하고 시장 테스트도 하잖아요. 그래서 시제품을 만들었다는 건 두 가지래요. 제품의 성능이나 기능을 만족시키느냐 그런 자체 내 테스트도 있고 외부적으로는 고객들이 이걸 진짜 이런 니즈가 정확하게 우리가 맞게 이런 스펙에 맞춰가지고 제품이 만들어졌는지 그거를 검증하는 것도예요. 그런데 생각대로 안 되는 게 99%예요. 그러면 다시 컨셉 설계로 다시 돌아가 이렇게 계속 이걸 또 몇 번 디자인 리뷰가 7번 평균 그리고 이렇게 테스트해가 이게 또 몇 번? 7번 7, 7이 49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인 거예요. 보통 이제 문외한인 분들은 설계 문외한이거나 비즈니스 모델 이런 거 안 해본 사람들은 그냥 요거 그냥 요렇게 가면 그냥 싹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왔다가 다시 이렇게 클로즈드 루프 이거 뭐냐면 계속 고객을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를 당연하게 여기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창업회가 실패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모르는 이런 원리를 모르는 분들은 여기서 만들어 이렇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돈을 벌써 몇 억 썼어요. 그러면 실패했다. 그럼 요 사이클을 안 돌아보는 거야. 당연히 실패하지. 그런데 저는 창업이라는 것은 그런 생각합니다. 학생들한테 학부 학생들한테도 이야기하지만 관점을 바꿔라. 요 단계에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생각대로 안 된 걸 실패로 생각할 거냐 아니면 과정으로 볼 거냐 과정이다. 큰 사이클에서의 과정인데 그걸 누구도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기술 창업이 왜 어렵냐 이렇게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하는 국수 말이 뭐 하는 그런 창업도요 그것도 기술 창업이에요. 단지 이런 컨셉이 모르니까 그냥 이 만들어가지고 그냥 시장이 반응했더니 맛이 없네. 끝. 그럼 이 과정을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겪고 있는데 그거를 단지 검증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음식을 다시 반숙해가 만드니까 그거는 기회비용이 별로 많이 안
그러니까 그걸 인지를 못할 뿐이지 다 이게 결국은 트라이 앤 에러로 레시피 바꿔가면서 막 하는 거거든요. 병 바꿔가고 뭐 재료 바꿔보고 막 근데 그거를 자기는 이 과정으로 인지를 못하니까 아 이건 기술 창업이 아닌가 보다 이랬는데 항상 뭘 할 땐 기록으로 연구 노트를 만들면 어때요? 기억이 있으니까 옛날엔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됐었어. 그 다음엔 요 중에 뭘 한번 바꿔보지 또 바꿔서 해보고 또 요 중에 뭘 한번 기존과 다르게 바꿔보지 이게 연구 노트예요. 그래서 연구 노트가 날짜별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기존 거에서 뭘 바꾼 거 기존에서 뭘 바꾼 거 그러니까 하루에 한 페이지 쓰는 거는 그 프로세스 상에서 뭘 바꾼 게 뭔가를 기록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성공을 만약에 했다. 근데 보통은 성공률이 어때요? 5%가 안 되는 거죠. 한 번 했을 때는. 그래서 다시 아닌가 하고 다시 가가지고 다시 5천만 원 들여가지고 했더니 어때요? 그때는 15%로 올라갔어요. 한 번 이제 확률을 높이고 또 사이클 한 번 하면 30%, 그 다음에 40%, 그 다음에 50%, 그 누적 확률이 83%. 그래서 최소한 이거를 5번을 하면요 여기서 시장에 통할 확률이 83%라는 거예요. BP를 만족시켜주는. 자, 그래서 그러면 기구 설계에서 비용을 줄여서 그런 시제품을 만드는 단계가 이 정도로 많아요. 재질이 고무, 플라스틱, 비철금속, 철금속이 있고 샘플을 처음에 비싼 거는 한두 대를 만들 거고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는 아파트 모델하우스는 시제품을 몇 대 만들어요? 평형별로 하나씩 만들죠. 그래서 그 안에 사람이 기어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가 또 10개에서 20개 정도 만들어서 반응을 바라보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가전제품 같이 좀 이렇게 큰 거. 그 다음에 한 100개에서 200개 이런 건 화장품 샘플 키트. 그리고 1000개에서 2000개 뭐 이렇게까지 요까지 샘플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시제품을 만드는 것도 다양한 솔루션이 있는데 이런 솔루션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처음에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검령을 만들면 이건 최종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걸 안 쓴다는 게 중요하고 처음에는 3D 프린터가 이걸 웬만한 걸 지금은 다 커버해요. 그래서 3D 프린터를 쓰면 어떤 개발에 따른 리스크가 줄어든다. 그래서 여기 보면 CNC 가공기 이건 뭐냐면 컴퓨터로 제어되는 어떤 NC 가공기 그 우리 가공하는 거 보면 앞에 스핀들 막 돌아가면서 이렇게 가공해 나가죠. 거기에 컴퓨터 디자인된 CAD 데이터라 해가 그걸 집어넣으면 지가 그 모델링 된 대로 그대로 이렇게 깎아 나가요. 그럼 3D 프린터는 뭐죠? 적청 방식으로 접착제 이렇게 쌓아 올리듯이 이렇게 하는 방식이 3D 프린팅 방식이라면 그 반대가 있는 형상을 깎아 들어가는 걸 우리는 보통 이제 가공이라고 하죠. CNC 가공. 그런데 그 CNC 가공을 해야 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 적청을 하면 본딩이 돼가지고 하니까 강성이 어때요? 약하죠. 그래서 그 틈틈이 뭔가 스며들 요소가 많아요. 그런데 이 가공을 하면은 어때요? 그 원재질의 그 강성을 그대로 유지를 하니까 그거 용도로 좀 튼튼한 데 쓸 것 같은 CNC 가공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3D 프린터가 워낙 기술이 좋아가지고요. 가공 강도보다 더 튼튼하게도 만들어요. 어떻게 하냐면 적청을 해가지고 그거를 열로 어떻게 한번 구워요. 그러면 그 조직이 가공행 조직과 똑같이 엉겨 붙어가지고 그렇게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진공주형 이건 뭐냐면 이 형틀에다가 어때요? 이런 액을 부어요. 액을 부으면 그 액이 굳어버려요. 에폭시 아시죠? 에폭시 들어봤어요? 에폭시. 네. 에폭시는 보면 두 가지 성분을 섞으면 어느 정도 있으면 그게 굳어버려요. 그 에폭시인데 우리 제일 많이 쓰는 데 어디 쓰냐면 낚싯대. 플라스틱 같이 원피스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다 전부 에폭시예요. 그래서 글라스 그 천 있죠.
그냥 그 안에 보면 그 유리 섬유가 들어가 있는 천을 한 장 그 이런 목형 그 이제 이렇게 배 형상을 만들어가 그 표면에다가 이걸 한 장씩 그냥 갖다 김 바르듯이 발라요. 에폭시로 도배하듯이 이렇게 두께가 생기죠. 그럼 그게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원피스로 배가 되면 어때요? 연결 부위가 없으니까 가볍죠. 그래서 그 스포츠카 있죠, 스포츠카. 람보르기니 뭐 이런 좋은 차들 그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깨지면은 바디 전체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리 그릇하고 똑같아요. 유리 그냥 사기 그릇 하나 깨지면 그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분을 에폭시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성형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뭐 수리하려면 장난이 아니죠. 그런 게 그래서 이 진공주형을 하면 어떤 문제가 어떤 유리한 점이 있냐면 형태를 싸게 만들어 놓으면 검령 같이 이렇게 정밀하게 돈을 많이 안 들여도 형태만 만들어 가지고 주조같이 이렇게 부어 놓으면 어때요? 그냥 이렇게 굳죠. 그럼 진공이 어떤 의미냐면 말 그대로 그 공기가 없게끔 그 안에를 이렇게 다 채워 넣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진공주형이라고 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실리콘인데 이런 실리콘이나 어떤 고무 이런 거 형태를 만들어가 그 고무 같은 거 부어 놓으면 그 고무 형상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 쌍용 코란도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그 수제 제작하는 범퍼 이런 데 보면 작게 뭐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저런 진공주형으로 해가지고 목형이라 해가 나무로 그 형태를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진공성형은 뭐냐면 우리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음각을 했어요. 이렇게 음각을 하고 그 중간중간에 반대편에서 그 진공을 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표면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이렇게 음각을 이렇게 깎아요. 이렇게 형상을 이렇게 깎고 이렇게 여기를 이제 깎아내죠. 이렇게 깎아내고 여기다 뭘 하냐면 구멍을 뚫어가지고 마이너스로 여기 이제 음압을 이렇게 호수를 연결해가 음압을 주면 마이너스 음압을 주면 이게 이렇게 이런 느낌 이렇게 빨아들이면 여기다가 플라스틱 있죠. 플라스틱 얇은 플라스틱 판 같은 거 열을 가해가지고 여기 딱 놔두면 어떻게 돼요? 여기 빨려가지고 이렇게 형상대로 이렇게 딱 굳어버리죠. 이거를 우리는 진공성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진공성형하는 게 어디 많이 하는지 아세요? 테이크아웃 할 때 우리 그릇 위에 뚜껑 있죠. 플라스틱 뚜껑 아니면 도시락통 일회용 도시락통 이런 게 다 그렇게 해요. 포장지 만드는 업체들 그래서 포장지 만드는 업체들이 다 저런 이런 나무로 하든지 해서 이렇게 나무나 이런 걸로 이렇게 형태를 이렇게 깎아내고 위에는 이제 뭐냐면 열을 조사를 하면 순간적으로 이 뭐죠? 얇은 그 비닐 같은 플라스틱이 노골노골해지는 거죠. 그럼 쫙 하면 이렇게 형상이 딱 만들어집니다. 그런 거. 그다음 주조는 뭐냐면 말 그대로 녹여가지고 그 형틀에다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가마솥 이런 것들이 다 주조로 이거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 우리 그 큰 그 배관 있죠. 관. 뭐 엄청 큰 관. 물 이렇게 수송하는 뭐 이런 상수도 하수도 보면 관 큰 거 있죠. 그것도 스틸로 하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이런 큰 돌아가는 드럼이 있어요. 드럼에다가 이 철을 녹여가지고 이제 여기 이렇게 넣으면 레미콘 같이 크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 퍼져요. 밖으로 원심력에 의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관을 만드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주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사출검령 뭐 진공주조 뭐 이런 방식들이 이렇게 진공주조 이것도 뭐냐면 이거하고 좀 비슷한데 여기 진공 음압을 이렇게 마이너스로 주면은 이게 이제
그 이렇게 들어가면서 굳어버려요. 뭐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사출 검령이 있고, 사출은 아시죠? 그 붕어빵에다가 이렇게 플라스틱 인젝션 딱 시켜 하는 거. 그 다음에 블로우 성형, 이건 뭐냐면 불어서 성형을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우리 페트병 같은 거, 여러분 조그만 페트병이 그 원재료가 이렇게 쏙 들어가면 형틀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서 위에서 바람을 불어가지고 풍선 불듯이 이렇게 불어줘요. 그럼 그 형틀에 맞게끔 이렇게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블로우 성형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판을 이렇게 절고 밴딩을 해가 하는 방법도 있고, 압출은 뭐냐면 그 우리 그 떡 이렇게 밀어내듯이 쫙 해가 만든. 여기 보면 알미늄 프로파일들 있죠. 알미늄 프로파일들이 그 다 보면 이런 압출로 해가지고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프레스는 이렇게 찍어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어떤 숫자에 따라서 이런 솔루션들이 다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무조건 무슨 솔루션 하나로 다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요런 한두 개 만들 때는 3D 프린트로 간단하게 만들면 어때요? 투자비가 안 드니까 개발에 따른 시행착오가 줄어들겠죠. 이런 시행착오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3D 프린트로 하는데, 그 3D 프린트라는 게 옛날에는 이런 디자인 단계부터 이런 걸 다 이렇게 뭐 검령도 만들어 생산, 재고, 판매 이런 걸 하는데, 지금 설계가 바로 본인이 쓸 거를 이렇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이거를 제일 잘하는 게 요즘 비행기의 부품들이 다 3D 프린트로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걸 용접을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크랙이나 이런 것들을 또 검토를 하는데 되게 신뢰성이 또 중요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3D 프린트로 이렇게 배관을 만들다 보니까 그 A380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걸 용접으로 하면 형상을 절대 못 만들 거를 3D 프린트로 이거 스틸 프린팅을 하면요 한 300개 정도의 배관을 그렇게 만든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가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D 프린터가 그 스트라타디스라는 데가 스틸 프린터로는 넘버원이었는데 거기서 특허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20년째 풀린 게 한 4, 5년 전이었어요. 그 이후에 이런 3D 프린터가 더 범용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로 설계는 이 회로를 이렇게 설계를 해야, 설계를 이 캐드 같이 생긴 프로그램을 하면 이런 회로 이제 기판에 대한 선들이 이렇게 나오고 뭐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요걸 이제 다시 변환을 시키면 아트웍이라 해가지고 이 실제로 기판 위에 이 회로들이 이렇게 프린팅 됐을 때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기판에 땅 따먹기 하듯이 선들이 다 비껴서 돌아가고, 뭐 이중 삼중 이런 층이면 밑으로 가가 또 가가 위로 올라가고, 뭐 이런 어떤 동판이라고 하는데 그 동판에 선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물리적으로 구현이 이렇게 되는 걸 아트웍 디자인이라고 해요. 그럼 이렇게 아트웍 디자인을 해가지고 PCB에 실제적으로 요거는 이론상으로 이제 회로 부품과 선의 연결선만 있는 이런 설계가 이런 아트웍 뭐죠? 예술을 하다, 예술적인 일이다. 왜? 이거 이렇게 막 회로 돌아가고요. 막 그 입체적으로 밑에서 또 다른 반대편으로 또 돌아가고 이런 게 전부 예술이잖아요. 그래서 아트웍이라고 해요. 예술한다. 그래서 이 예술을 통해서 이런 PCB 설계 동판 이런 판에 PCB 기판에 이런 프린팅 레이아웃이 나오면 이걸 실제로 구현하는 게 드릴 라우팅.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이제 이걸 동판이 있으면 동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동판 위에 표면이 전부 코팅이 되어 있어요. 코팅을 이렇게 갈가주면은 이 뭐죠? 이 지나간 부분은 동판이 드러나죠. 그러면 어때요? 전기가 통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점점점점점점 이거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동판이 이제 실제로 가공이 되면서 드러난 거기에 용접을 하면 전기가 통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
우리는 드릴 앤 라우팅이 과정을 해서 하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부품을 이렇게 장착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가 문제가 없으면 이제 SMT는 대량으로 이렇게 부품을 장착하는 기계에 올린다는 서피스 마운팅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회로가 설계가 돼서 실제로 이런 부품이 실제로 나오기까지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는 아두이노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맞는 기판이 하나 나와 있다. 그래서 웬만한 거는 거기 프로그램 알고리즘만 집어넣으면 동작이 되더라. 그래서 이러한 소프트웨어 설계에는 요구사항 분석, 아키텍처 설계, 어플리케이션 설계, 데이터베이스 설계, 테스트 계획 설계, 개발, 그다음 프로그램 개발에서 개발 환경 구축, 코딩, 단위 테스터, 웹 표준 점검, 그다음에 버그 잡고, 그다음에 테스트하고 리허설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요런 과정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아키텍처 설계를 할 때 보면 이런 플로우 차트들이 사용이 된다. 그리고 이제 제품 개발 로드맵을 보면 이렇게 마일스톤이 뭐냐면 로마 시대에 보면 로마로 길이 다 통한다 했듯이 그 길 사이에 보면 표지석이 있죠. 그걸 마일스톤이라고. 우리 고속도로 가면은 이제 서울에서 몇 킬로, 부산에서 몇 킬로 남았습니다. 이런 거 있죠. 그게 다 마일스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마일스톤이라는 뜻은 우리가 어찌 보면 표지석 같이 공정계획서상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날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표지석이 되는 거야. 2개월이라는 길에서의 시간의 길에서의 우리 표지석은 요렇고 이런 것들을 표지석이라는 의미로 마일스톤이라고 합니다. 이제 제품 MVP 이게 뭐냐면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 좀 최소의 가능성을 가진 프로덕트 이런 뜻이거든요. MVP 바이어블이 가능성이 이런 뜻이고요. 최소화된 최소로 만드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컨셉이라고 봐도 되죠. 컨셉과 시제품 그 중간이라고 보셔도 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제로 이제 회로 설계를 하고 소프트웨어 설계. 근데 회로 설계는 뭐죠? 아두이노예요. 여기 아두이노를 쓰고 그 안에 프로그램을 심으면 되죠. 그래서 이 아두이노에다가 소프트웨어를 설계가 그거를 이제 포팅이라고 해요. 여기다가 프로그램을 넣는 걸 포팅이라고 해요. 그래 포팅을 하면 작동이 되죠. 작동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3D 기구 설계를 통해서 이 껍데기를 만들어서 여기 보면 이 등인데 이제 이 등에 불빛이 작동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조금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게 온도에 따라서 불빛이 달라진다든지 이 안에는 이제 센서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요. 회로 기구 소프트웨어 기구 설계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작동 테스트한다. 그래서 프로토타입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유는 아까 프로토타입이 이제 우리 컨셉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요 디자인 리뷰 3, 4 이렇게 가면서 이제 설계상으로는 완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구매 발전을 통해서 프로토타입으로서 시제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실제 이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품 기능 성능을 알아보는 거, 그다음에 시장의 반응을 알아보는 거. 이런 걸 이제 하는 건데 시장의 니즈를 확인하고 기술적 문제를 확인하는 거. 여기 제일 큰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이제 디자인 리뷰 1, 2, 3, 4 이렇게 가면서 이런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서로 생각도 못한 부분을 다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예측을 하고 그에 대해서 솔루션도 확인하는. 그래서 MVP 최소 기능은 제가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 보면 최소한의 동작 제품으로